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항식입니다. 경찰대 사관학교 후보생 여러분, 중간고사 보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험 잘 보셨나요? 못 본 사람도 있고 또 만족할 만한 점수를 얻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중간고사는 잊어먹으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후로 어떻게 경찰 사관학교 준비를 해야 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중간고사 이후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의논해 보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간고사 뭐가 중요하다 할 때 여기 뭐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답을 이야기했는데요. 당연히 받침이 없어야 되겠죠. 이후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후라고 하는 것이 뭐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중간고사 치렀으니까 7월 말 8월 초에 사관학교와 경찰대 시험을 치르는데 로드맵을 어떻게 정할까 하는 것을 의논하려고 합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지금부터 저와 함께 달려가는 겁니다. 경찰대 1차 시험이 8월 4일 토요일로, 사관학교는 7월 29일 일요일로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한 구체적인 것은 지금 중요하지 않죠. 1차 시험에 무조건 합격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2차 시험이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1차에 합격할 것을 확신합니다. 먼저 시기별 공부, 그리고 영역별 공부, 수능과 연계성, 수험생의 생활 리듬, 이렇게 4개 항목을 놓고 제가 먼저 여러분 선배를 이렇게 지도해서 합격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생생하게 들려주려고 합니다. 시기별 공부에서 언제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궁금하죠? 언제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영역별은 제가 언어 영역을 담당하고 있지만 언어 영역뿐만 아니라 수리 외국어 각각의 공부 방법은 어떨까? 그래서 사실 수리 외국어는 제 전공이 아니지만 전공을 하고 있는, 그리고 영향력 있는 수리 외국어 선생님을 만나서 한 가지 팁을 얻어왔습니다. 조금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도 상당히 궁금하죠. 수능과의 공통점 무엇이고 또 차이점 무엇인가,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하죠. 몇 시간을 자야 됩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도 조금 후에 생생하게 말씀드리죠. 먼저 이제 중간고사가 끝났으니 5월의 목표, 6월의 목표, 시험 다가오는 7월의 목표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느냐 하는 것인데요. 5월의 목표는 최근 기출문제를 2회 이상 꼼꼼하게 분석하자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5월 달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해야 되는데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하고 강한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기출문제를 풀어보지 않고 내가 어법이 약하다, 비문학이 약하다, 문학이 약하다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능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최근 적어도 3, 4년 문제를 꼼꼼하게 풀어본 다음에 이거 어휘어법이 몹시 약하구나. 그러면 그때 어휘어법을 공부해도 늦지 않죠. 그래서 전체적인 윤곽을 잡으려면 최근 몇 년간의 문제를 적어도 2회 이상 꼼꼼하게 분석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풀어가지고는 여러분 머릿속에 남지 않습니다. 2번 아니면 더 반드시 합격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언어에 약간 좀 외국어 수리보다 부족하다 그러면 3번 정도까지도 좋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3번 푸는 것이 무리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잘 안 되는 부분, 어려운 부분 정도는 2-3번 정도를 풀어서 이런 문제가 출제되는구나. 그렇게 해보니까 어법이 상당히 약하다. 아니야, 어법은 생각보다 강한데 비문학이 힘들어.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캐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6월 달에는 EBS 문학 총정리 취약 영역 보완 그랬습니다. EBS 문학이 경찰대 사관학교 언어 영역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 많이 궁금하시죠? 근데 제 생각에는 EBS가 수능에 70% 이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마 경찰대 사관학교 이제까지는 많은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올해는 어느 정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수능 연기에 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EBS를 보지 않고 만약에 언어 영역만으로
우리 나름대로의 경찰사관학교 준비를 하게 된다면 수능 직전까지 사관학교나 경찰이 끝나고 난 다음에 3개월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EBS 문학을 반드시 총정리하고 거기서 나오면 좋고 뭐 안 나와도 그것을 어느 정도 자양분으로 삼아서 유추해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문학은 이것으로 완벽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경찰사관학교 끝난 다음에 당연하게 그 어설프지 않게 수능으로 연결해 가면 좋겠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취약 영역을 보완하자. 이걸 풀어봤기 때문에 어휘어법이 약한지 비문학이 약한지 또 문학 속에서도 고전문학 그중에서 고전 산문이 약한지를 알게 될 거 아닌가요? 그것을 6월 달에 꼼꼼하게 챙겨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6월에는 EBS 문학을 모두 다 보고 뭐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거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고 그리고 취약 부분을 완벽하게 정리해 주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7월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실전 대비 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시험 보는 것처럼 시간을 재보고 그리고 풀어보니까 이 부분이 정말 또 안 되더라. 그래서 이때 안 됐던 것을 이때 보완해 봤지만 실전 문제로 훈련해 봤는데 또 안 된다. 그럼 그때 며칠간이라도 집중적으로 훈련을 해서 마지막 안 되는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는 판인월 강좌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서 7월에 마지막 정리하고 갈 수 있는 기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역별 공부에서 문학 공부, 또 비문학 공부, 쓰기 어휘어법 공부의 팁 정도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팁 정도 드리고 실제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문학 공부는 이렇게 접근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겠죠. 제시된 작품들 간의 연결고리를 찾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문학에서 현대시나 아니면 시가 복합 갈래 나올 때 1번 문제가 제일 어렵지 않은가요? 가나다를 놓고 세 작품의 공통점을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공통적 특질을 물어보는 문제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때는 첫 번째 작품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육사의 광야가 나왔다. 아니면 유채안의 깃발이 나왔다. 뭐 그 정도 급의 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품은 공부 조금 한 사람 정도가 알 정도로 좀 낯선 작품이고요. 세 번째 작품은 김항식조차도 처음 들어본 작품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경찰대 사관학교의 세 번째 작품은 아마 이 세상 누구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낯선 작품이 나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수많은 작품들을 모두 다 해야 할 것이냐? 그건 물리적인 한계에 직면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첫 번째 작품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핵심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두 번째 친숙한 문제로 연결해보고 이제 세 번째로 가야 되는데 너무나 낯설어서 도저히 접근할 수 없다. 그럼 방법 알죠? 어떻게 됩니까? 수능 모의고사도 그렇지만 경찰사관학교도 똑같이 낯선 작품은 반드시 보기를 준다는 것입니다. 작가적 생애라든지 작품을 분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꼼꼼하게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여러분들과 풀 때 알려드리겠지만 항상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1번부터 푸는 거 아니죠. 공통점부터 푸는 것이 아니라 낯선 작품을 보기를 즉 전제로 주고 접근할 수 있는 디딤돌 그것을 충분히 익힌 다음에 세 번째 작품도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그건 누구나 해결할 수 있거든요. 보기를 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하나하나 대입시키면 해결할 수 있죠. 그러면 낯선 작품도 생각처럼 어렵지 않게 접근할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쉬운 작품에서 연결고리 잡아서 그것을 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까지 가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과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문학이 잘 안 됐습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 있죠. 근데 이 부분은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수능 문제는 기출된 문제가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다 꼼꼼해 보셔서 알겠지만 절대로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지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수능 출제에 원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출제위원으로 오신 교수님 및 선생님들이 그 자리에서 지문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수십 번에 걸쳐서 꼼꼼하게 점검하기 때문에 상당히 완결된 비문학 지문이 되거든요. 그런데 기출문제 풀어본 학생들,
특히 경찰대 비문학 지문 보셨습니까? 지문의 완결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출제자 왜 이래? 라고 비난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과거의 문제를 풀어보면서 느꼈던 것인데 특히 경찰대 지문은 기존의 교수님들이 썼던 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조합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한 부분을 생략해 놓고 생략된 부분의 내용을 유추해 가는 문제를 상당히 많이 냅니다. 그렇다면 경찰사관학교의 비문학 지문을 저렇게 구성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안다면 여러분 기출문제가 여러분 문제를 푸는데 나침반이 된다는 이야기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비문학 지문이 그런 식으로 미안하지만 약간 어설프게 나온다고 한다면 출제자를 탓할 것이 아니라 이미 이러한 유형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래, 요 지문 속에 어떠한 의미가 숨어 있는지 이것을 추론해 가면서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접근하면 어설픈 내용의 조합일지라도 충분히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을 미리 알고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비문학 지문을 여러분과 풀면서 이것이 이래서 어설픕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추론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기어휘 어법, 특히 경찰대 어법은 앞에 10문제가 나오지만 문학과 비문학 지문 속에서까지 끄집어낸 문제를 세워보면 16문제가 나옵니다. 50문제 중에서 16문제라고 한다면 쓰기어휘 어법이 합격 불합격에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특히 수능 모의고사는 어법에서 보기를 놓고 하나하나 대입시켜 보면 시간이 걸릴 뿐이 다 풀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경찰대의 어법 문제는 보기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이소리,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이런 것들은 정말 어렵거든요. 여러분 북엇국이 맞느냐 북어국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 어떤 조건도 주지 않습니다. 5개 중에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한다면 모든 학생들이 모두 북어국이라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어국이라고 메뉴판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모든 음식점이 북어국이라고 돼 있지 북엇국이라고 돼 있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미리 풀어보았다면 보기가 주어지지 않고 바로 느닷없이 던져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거기에 맞게 따로 준비해야 됨을 쓰기어휘 어법에서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특히 경찰대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어법의 기출문제를 잡고 그것을 바탕으로 확장시켜 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예상되는 문제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대 문제에 있어서는 어법에 상당히 치중을 합니다. 물론 사관학교는 4문제 정도가 나오게 되고 수능 유형이 좀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이것도 실제로 수업을 하면서 왜 경찰대 어법이 어려운지를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리 외국어 영역의 공부의 팁인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여기에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 선생님들의 팁을 듣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려고 이 시간을 마련해 본 것입니다. 여러분 수리와 외국어 수능과 같은가요? 특히 경찰대 사관학교의 수리시험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학생 중에서 민사고 졸업생이 저와 함께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언어 92점, 외국어 94점 맞았습니다. 그런데 떨어졌거든요. 왜 떨어졌을까요? 수리를 30점대 맞았습니다. 그 학생이 민사고과 학생이 수학을 그렇게 못했겠습니까? 근데 이 학생은 수능이나 모의고사 유형의 공부만 했지 경찰대에 최적화된 수학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수능 유형의 수리 문제와 경찰 사관학교의 수리 문제는 상당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어와 수리 파트는 상당히 여러분들이 따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선생님들께 여쭤보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수능 문제를 준비하면서 풀 수 있는 것은 경찰대 사관학교에 30점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감해 보셨을 텐데 기출문제 풀어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리 가나 수리 나형을 풀어서 7, 80점 맞았다 그러면 경찰 사관학교의 수리는
20점도 나오기 힘들 것입니다. 거의 80점, 90점 정도를 맞아서 1등급 속에 들어간 학생들이 35점에서 50점 사이에 맞거든요. 선생님, 저는 수리 문제 70점 맞은데 그러면 수석 합격입니다. 조금 전에 민사고 학생이 예를 들어줬잖아요. 언어와 외국어는 90점대를 넘었지만 수리가 30점대를 맞았기 때문에 떨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수능 유형과 다른 문제들이 나와 있는 것을 뽑아서 여러분들이 조금 노력하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을 공략하라 하는 것이 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능 유형의 문제는 당연히 경찰 사관학교 수리에 나오는 문제는 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금기시해야 할 것이 나는 특히 수리 영역 100점을 맞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경찰대에서 수리 100점 맞은 학생이 몇 명이나 나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휴 말도 안 돼 라고 지금 표정을 짓고 있는데 야, 나 60점만 맞아도 좋겠어. 당연하죠. 언어 90점, 외국어 90점, 그럼 180점이죠. 그리고 수리 60점 맞으면 얼마예요? 240점이죠. 그럼 무조건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60점 이상 맞는 게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년 반드시 출제되는데 수능 유형과 다르고 또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어느 정도 접근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두세 개를 잡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문제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안 될 것 같은 것은 포기하라. 여러분, 이건 오해에 들으면 안 됩니다. 100점 맞을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에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수리가 약한 학생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예상 문제, 그 기출 문제를 풀어봤을 때 40점에서 50점 정도밖에 안 나오는 학생들에게 들려주는 것인데 유감스럽게도 경찰대 지원자의 90% 이상이 40점대가 기출문제 평균 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10%가 합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못 봐도 50점 이상은 맞아줘야 된다. 그러려면 언어와 외국어는 거의 다 맞아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수리가 60점, 70점 된다면 언어와 외국어를 90점대 맞아도 상관이 없지만 그렇다고 언어 외국어가 모두 90점 이상 맞으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리는 반드시 출제되는 것. 근데 내가 지금 못 푸는 것. 근데 노력하면 풀 수 있는 것. 이 부분에 문제를 두세 개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라. 그러면 적어도 10점 이상 오를 것이다. 그것이 합격의 비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어 역시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당연히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경찰대와 사관학교에서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꼭 나온다. 수능 유형과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을 잡아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달라라고 하는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제가 그 정도의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셨다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수능에 나오지 않는 개념 유형들을 찾아서 봐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또 궁금하죠. 이번에 중간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7월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 7월 말에 8월에 경찰대 사관학교를 보면 9, 10, 10일 2달 반밖에 남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수능과 연계가 정말 되는 겁니까? 안 됩니까? 라고 하는 문제겠죠. 공통점은 특히 언어의 경우는 본질적으로 언어 사고 능력 측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야 수능이든 경찰사관학교든 똑같은 것인데 이제 차이점은 딱 하나입니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겠죠. EBS입니다. EBS의 반영이 수능은 70% 이상. 그런데 경찰대 사관학교는 정말 어느 정도 됐을까 아무리 분석해봐도 거의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문학작품만큼은 미리 풀어뒀으면 좋겠다. 언제? 6월달 안으로 다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수험생의 생활 리듬적인 측면인데 이거 쉽게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언수의 과목을 꼼꼼하게 한다 할지라도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것이거든요. 몇 시간을 자고 몇 시간을 공부해야 할까? 4시간 자고 5시간 잔다. 4시간을 자면 합격하고 5시간을 자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느 시간에 공부를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5월, 6월, 7월 이렇게 3개월 남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면 이제는 최적화된 시간을 맞춰가야 될 것 같아요. 재학생 같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어차피 학교 가려면 6시 반에서 7시에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재수하거나 삼수하는, 즉 장수생 학생들이 뭐 3수 이상은 경찰대 볼 수 없을 테니까요. 밤새도록 공부하고 아침 10시나 11시에 일어나는 것이 습관이 됐다면 그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아무리 3시간밖에 자지 않는다 할지라도 몇 시간 자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느 시간에 공부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겠죠. 적어도 8시에는 다 입시를 해서 이제 9시부터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시간이 여러분 잠자는 시간과 일치된다 그러면 그 시간 졸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적어도 3개월 정도 남은 이 시간에는 그 시간에 맞게 공부하고 그 일어나는 시간까지 잡아줘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새벽형 인간이 되자라고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재학생들은 당연하죠. 그런데 잠이 좀 모자르면 어떨까? 그래서 쪽잠, 나폴레옹의 쪽잠이 매우 필요하다. 저는 한 번 자면 아침인데요. 그건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고요. 이제 그런 학생이라 할지라도 3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님에게 또는 주변 친구에게 이야기해서 내가 5분 정도 잠을 자니 이때 좀 꼭 좀 깨워줘라 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이고 특히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5분, 10분 잠자는 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생활의 리듬을 갖춰야 지금부터 경찰사관학교 시험 보는 동안까지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을 약 20여 분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해드려도 실제로 수험 현장에서 그렇게 실천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해 준 것을 바탕으로 여러분과 함께 실제로 기출문제 분석을 한다든지 어휘요법 강의를 한다든지 EBS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문학작품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한다든지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분이 합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중간고사 이후의 시간 효과적으로 장악하라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